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늘 그러면 그동안 말씀해오신 것처럼 이제 재판에서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실 계획이시죠? 예,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증인들이 대부분 이제 묵비권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부담은 좀 없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제 직접 체포조 운영 관련 지시 받았다는 입장인데 변함이 좀 없으시고. 예, 변화 없습니다. 그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포조 의혹에 대해서 이제 풍문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변화가 있으실까요? 그거는 뭐 그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젠 저 전직이니까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늘 진술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부분 좀 중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재판관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그대로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출석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뭐 할 얘기는 없는데요. 네, 잠깐. 여기 조금 앞. 말씀하십시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에 격려 차원이었다고 전화 태운 취지가 그렇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고 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 나름대로 입장에 따라서 자기 얘기들 하는 거겠죠. 저도 어쩌면 제3자가 보기에 혹시 네 말이 맞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의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맥락 없이 저는 제가 듣고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했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 원장하고 차장하고 보고의 책임 소재를 미룬다거나 오늘처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왜 거짓말하죠? 다만 당시 상황에 있었던 부분들을 얘기한 부분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여인영 사령관이 신문 때 체포 지시 관련해서 홍 차장님과 그런 대화를 한 게 상식적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 그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국조특위에서도 우리 조태용 원장님도 홍장원 시장 얘기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던데 제 얘기가 상식적이지 않은가 보죠. 제가 보기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대통령 측 반대 신문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매섭게 몰아치는 느낌이었고 피의자 조사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대로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차장님 통신 조회를 신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의자도 아니고 어떤 특정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피고도 아닌데 증인에 있어서의 통신 조회를 한다? 상당히 놀랍고 오늘 통신 조회한 결과 가지고 저한테 특별한 걸 물어보지 않던데요. 특별히 나온 게 없는 모양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상당히 조금 좀 과하다, 너무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메모에 검거 요청이라고 쓴 게 부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그 재판관님께서는 검거 지원 요청을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냐 말씀하시는데 정제된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거고 더구나 짧은 시간에 있었던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노트한 부분이니까 잠깐 노트한 부분의 내용이 앞뒤가 맞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지적받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서 빨리 좀 지나가서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국정원 차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국정원이 올바른 정보기관, 능력 있는 정보기관으로 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오해를 받고 또 내 입장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수백억 정도의 대북공작금을 유용했다면서요. 홍콩에 굉장히 비싼 빌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대요. 또 저희 집사람이 한동훈 처하고 베프라 그러던데요. 저희 집사람이 미술을 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하는 무슨 멤버라 그러는데 제가 웬만한 찌라시에서 나올 때는 좀 이해가 됐는데 최근에서는 주요 언론에서도
또 제가 평소에 즐겨보던 보수 유튜버들까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굉장히 어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그럼 너 다시 이거 아닌데 왜 가만히 있니? 첫 번째는 이미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 굳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요즘에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처가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민형사상의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 한번 좀 가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개인이다 보니까 원장님처럼 대변인 수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조금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유튜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유지만 최소한 어떤 부분이 진실인가 또 상대방의 입장도 제가 만약에 수백억을 떼어먹었으면 아까는 검찰총장한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뒀으냐고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국정원의 감사관실 감찰실 없습니까? 더구나 차장되고 특보대 때는 법무부에서 또는 용산에서 다 검증해서 낸 거 아닙니까? 물론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안 오기를 바랐겠죠. 그리고 다들 제 얘기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제 얘기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늦게 와서 질문 나온지 모르겠는데 피청구인의 마지막 진실에 대해서 혹시 어떤 거요? 피청구인이 마지막에 진술한 거에 대해서 어떤 거죠? 저도 뭐 워낙 몇 시간 동안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약간 전후관계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약간 좀 반박을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 한번 말씀 주세요. 그래요. 사실 저도 뭐 나름대로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뒤 정황을 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 몇 번씩이나 갔다 왔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는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 부분에 있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원장님께서 저를 대통령님께 보고해서 경지랄 만큼의 잘못을 했나?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대통령께서 이제 방첩사의 간첩 수사를 지원하라 이런 취지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날 보니까 뭐 여러 군데다 전화 많이 하셨더만요.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밑에 사람이 이분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 부분의 내용이니까 거의 토시까지 하나 기억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조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대통령의 말씀이사 뭐 이런 게 저런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엄청 추운데요. 아이고 다들 젊으셔서 괜찮으시구나. 그거 하나만 더 저는 집에 여쭤볼게요.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대통령이 오늘 여기 진술하기에는 네. 그 국정원장이 지금 해외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1차장한테 전화를 한 거다. 본인은 직접 기관장한테 전화를 하지 못하러 이제 그 1차장한테 그것도 연락을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거 조태용 원장님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에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아유 추운데도 고생 많으십니다. 예. 홍 차장님은 군 출신이지만 국정원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92년부터 근무했으니까 약 30년 근무했습니다. 네, 군 출신이지만은 거의 국정원 직원이나 진배 없네요. 그러면 여인영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받았죠? 네. 목적 없이 받았다 하시죠? 목적 없이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한테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를 물어보려고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본위원에게도 그날 11시 20분 어간에 방첩사로부터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부를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선 체포조, 체포 대상,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우선 체포 대상,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혜주, 이하경, 양경수, 김호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 기억과 일치합니까? 대부분 일치하는데 이경수라고 하셨습니까? 양경수. 양경수 맞습니다. 예.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